안녕하세요. 송가이버TV의 송호건입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의 제목은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실업급여 지급이 인상되고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인상이 됩니다. 그 실업급여를 인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 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30세 미만, 30세 49세, 5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구간 나누면서 30세 미만은 최대 180일, 30에서 49세까지는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2019년 10월 1일 개정하면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30세 미만과 30에서 49세를 50세 미만으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49에는 210일에서 240일, 30일이 늘어났고요. 30 미만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180일에서 240일로 60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장애인은 240일에서 270일로 30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고 금액도 평균임금에서 50에서 60% 인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자 해서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5만 몇천 원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적게 받아도 6만 120원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래서 하한액은 6만 12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죠. 그런데 초단기간 근로자들은 주 2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조금 딱 끼어나도 18개월 동안에 180일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합니다. 18개월, 24개월로 늘리고요. 180일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초단시간 근로자, 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의의가 뭐냐? 근로자가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하고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그 일정 기간 생계비,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에 당장 생계가 어려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 기간을 잘 견뎌서 재취업을 해라. 이래서 재취업할 수 있는 동안에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종류는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 동안에 이래 받는 걸 말씀하고요.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6개월, 7개월 받는데 그 1, 2개월 안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했죠. 남아있는 기간의 금액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퇴직한 회사에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뭐냐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180일을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 주 5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를 주죠. 그 주휴를 회사에 따라서 주는 날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 주휴를 준다고 하면 일요일은 유급이죠. 그렇지만 토요일은 무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회사에 따라서 토요일도 무급으로 아니면 유급으로 하는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과연 토요일은 무급으로 하고 있는지 유급을 하고 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거, 이제 본인이 건강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대원 보면
자발적 퇴사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기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이게 자발적 퇴사죠. 그래서 회사의 중대한 기책 사유로 해고, 이건 뭐냐면 회사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아니면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 해고가 되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회사를 감두겠다 이렇게 하면 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것도 뭐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월 1회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이 제목이 길죠.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제101조 제2항에 있습니다. 1호부터 13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어떤 게인지 볼까요? 가목,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그 대부분 이직에서 스카우트에 갈 때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를 정확하게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을 픽스를 시키고 계약서를 쓰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머 잘해줄게 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하던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년에 2개월 이상입니다. 한 달 좀 작게 줬다가 컴플레인해서 그 다음 달부터 그 약속한 금액을 주게 되면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2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준다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지막 마지막에 보면 사업장의 휴업하게 되면 평균임금 70%를 줘야 되죠. 그런데 70% 미만을 지급한 경우, 이것도 2달이죠. 2개월 이상이니까 2회 이상 이렇게 70% 미만으로 받았을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호,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이야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가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생되는 현상이 뭡니까? 다른 기업에서 사온 자재비라든지 이런 물품 대급이 지급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임금이 100% 나오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간도도 자발적 퇴사로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인원 조정 계획이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게 권고사직이죠. 권고사직이고 명퇴, 퇴직 희망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정 용어로 따지면 정리해고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과목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책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에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자를 모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 사업장에 이전했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사업장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한 사업장으로 가려는데 통근 시간이 왕복의 3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갈 생각이 없으면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그 지역에 KTX라든지 아주 좋은 교통수단이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평소에 출퇴근하는 승용차, 일반 교통수단, 버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3시간 이상이 되면 간도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점검, 회사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1공장이 부산에 있고 2공장이 울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역이 떨어지면 3시간에 왕복이 하기 힘들면 그때도 점검을 가지 않고 회사를 간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지금 회사는 이쪽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에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동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3시간 이상의 고통시간이 발생하니까 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때는 정확한 이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뭔지가 소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도 안 해주고 휴직도 안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을 해도 자발적 퇴사죠. 회사에서 안 해주니까 내가 그러면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내가 간두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시정 지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시정 지시를 하면 언제까지 해라, 어떤 사항들을 언제까지 시정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보안장치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똑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재해 위협에 내가 노출되니까 근무를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이런 부분에서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죠. 그렇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업무 전환을 해달라 했는데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 되지도 않고 또 휴직도 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몸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사업주는 업무 전환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한 육아, 그 다음에 병력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때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퇴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 되고요. 그 다음에 11호,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개정 제정으로 유보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법령이 제정 개정되면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조금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보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내일 모레 정년인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정년도 가능합니다.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왜냐하면 정년을 하더라도 나는 건강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더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년이란 제도에 의해서 간두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으로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회사의 사정이 이 정도로 악화되고 나쁘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 하는 그런 객관적 사실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부분을 통틀어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즉 자발적 퇴사도 1호부터 13호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